자, AJAX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아까 비교하기 위해서 작성을 좀 해봤는데 지워도 되겠죠? 전에 우리 자바스크립트 관련한 내용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jQuery 문법을 통해서 타이틀과 패스워드를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했고, 자, 이제 전송을 하기 위해서 자, AJAX 요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게 완전히 외우고 그러지는 못해요. 대략 알고는 있지만, 자, 그래서 저도 보고 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라인은 폼 데이터라는 요소를 먼저 작성을 하네요. 자, 폼 데이터. 자, 변수 하나 만들고 있는데 변수에 대한 값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달러 샵 frm serializ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주세요. 자, serialize. 스페링 틀리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천천히 적어주시고. 자, serialize라는 이 함수죠. 가로 열고 닫고는 무조건 함수예요. 자바스크립트든 jQuery든 예, 다 함수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serialize라는 함수가 있고요. 자, 샵 frm. 자, 이거는 뭐예요? frm이라는 id 값을 갖고 있는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frm이라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요소. 폼이죠, 당연히 폼. 예, 한마디로 폼을 지칭을 해야 돼요. 폼을 지칭을 해야 되고요. serialize라는 함수를 섞게 되면은, 연결하게 되면은 폼 자체를 그냥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폼 자체.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까지 포함해서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폼을 하나, 자, 폼 데이터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AJAX 요소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자, $.ajax $.ajax 가로 열고 또 물결 가로가 있어요. 자, 이게 기본 뭐죠? 기본 표현법이라고 해야 되나? 표현법이거든요. 잘 보세요. 자, AJAX 요소를 작성을 하는데 일단은 맨 바깥에는 가로 열고 닫고가 있죠. 동그라미 가로 열고 가로가 있고요. 그 안에 설정하는 그 안의 내용들은 물결 가로를 통해서 자,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즉,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저 위에 보면 트림이랑 약간 좀 모양이 비슷하죠? 자, 트림이라는 함수. 자, 이거 AJAX도 함수예요, 일종의. 자, 보세요. 모양 보시면 함수예요. AJAX 가로 열고 닫고 이거 함수죠. 자, 그래요. 여기에 자, 여기서 이제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송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죠. 비동계 전송 방식으로. 자, 우리 형식은 자, 여기서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뭐냐면은 어디로 전송을 할지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자, 주소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송 타입, 즉 전송 타입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송 데이터 설정해야 되고 그리고 URL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리턴 타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공했을 경우 또는 실패했을 경우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얘기했던 그 순서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타입. 자, 전송 타입 포스트. 데이터. 자, 데이터라는 얘기는 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송 데이터. 자, 데이터. 자, 데이터라는 어떻게 보면 이 함수의 속성이라고 보면 돼요. 타입이라는 속성은 포스트라고 했고요. 데이터라는 속성은 예, 그거는 실제 폼을 얘기하는 거죠. 위에 만들었죠? 폼 데이터라고. 자, 폼 데이터 변수는 시리얼라이즈 함수를 통해서 자, frm이라는 이름을 가진 폼이죠. 자, 폼 안에 있는 요소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폼 데이터는 폼 자체예요.
자, 그리고 URL. URL이라는 속성으로 실제 경로를 적어줘야 돼요. 자, 경로라는 얘기는 자, 저장 주소죠? 저장 주소를 적어줘야 되고요. 저장 주소가 어디예요? 자, 보드라이트 세이브죠. 자, 우리 여기 액션에 적은 곳 있잖아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액션에 가서 저장시켜라. 그러한 의미였었는데 어쨌든 액션이라고 되어 있는 요소는 저장 장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드라이트 세이브.do. 자, 여기 URL을 저 이름을 씁니다. 보드라이트 세이브.do. 자, 보드라이트 세이브.do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야 돼요. 자, 만들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 자, 데이터 타입. 자, 이게 좀 많이 헷갈릴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좀 익숙해져서 확인을 해보더라도 데이터 타입이 많이 헷갈립니다. 자, 여기는 여러 가지를 적을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텍스트라고 적어보세요. 자, 일단은 데이터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속성은 뭐죠? 리턴 타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턴 타입. 리턴 타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위에 URL 데이터 타입은 뭐 이렇게 주석 처리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요. 데이터 타입까지 적어주시고요. 자, 이제 성공했을 경우, 실패했을 경우를 세팅을 해요. 자, 성공했을 경우, success. 성공했을 경우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또 실패했을 경우, 그거는 error예요. 실패했을 경우 이 두 가지를 세팅을 하게 돼요. 이게 마지막이죠. 성공했을 경우 뭐라고 하겠다라는 거가 있는 거고 실패했을 경우 즉 성공이라는 얘기는 저장이 완전히 완료가 돼서 성공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를 얘기를 해요. 실패는 뭐 그 실패는 뭐 실패 에러는 실패죠. 예. 자, 그럼 성공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성공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데이터를 전송을 했어요. 비동기 전송 방식으로 전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처리를 다 했어요. 처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저장에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게 되면은 예, 그 다음 차례는 뭐예요? 메시지 출력이죠. 성공했습니다라는 메시지 출력. 메시지를 출력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위치 이동해야 되겠죠? 네, 리스트로 그쵸? 두 가지를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액션을 여기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기록을 하는데 이것도 형식을 갖추어서 해야 됩니다. 자, 펑션이라고 써야 돼요. 펑션 데이터. 자, 지금 됐나요? 자, 석세스에 자, 어떤 내용을 갖추려면은요, 함수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함수 이름을 여기다 만들고 뭐 실행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예, 직접 함수 처리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펑션은 함수라는 의미잖아요. 예, 직접 함수 처리를 한다라는 거고요. 함수라는 얘기는 기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 부여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 부여를 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쉼표가 있어야 돼요. 자, success 시에 이러한 기능 부여를 하고 네,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에라도 마찬가지예요. 에라도 어떤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오류 발생이라는 메시지 출력을 하고 그 다음 어떤 액션이 있는 경우는 어떤 액션도 취하게 되고 자, 그것도 기능이죠. 에러가 났을 때 기능. 자, 펑션. 자, 다 적었어요. 자, 에이작스의 기본 형태를 우리가 지금 적은 거예요. 에이작스도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매우 복잡해요. 복잡한데 일단 이게 좀 기본이에요. 기본이고요. 자, 요 용어라고 그래야 되나?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이작스는 비동기 전송 방식, 비동기 전송 방식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jQuery 요소입니다. jQuery 함수예요.
자, 그게 에이작스예요. 자, 에이작스. 자, 뭐 이게 사전적인 뜻은 아니에요. 사전적인 뜻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적은 거예요. 적은 거기 때문에 혹시 다른 데서 찾아보면은 뭐 다른 형태로 적혀 있을 수는 있을 텐데 요거는 공통일 거예요. 비동기 전송 방식. 자, 이거는 반드시 요 단어는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외워야 됩니다. 에이작스는 비동기 전송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전송과 관련이 있고. 자, 그래요. 자, 우리 석세스 마저 작성해야 되죠. 자, 데이터 정확하게 전송이 돼서 저장에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고 나서 자, 성공의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석세스인데 어쨌든 간에 전송을 하고 비동기 전송 방식으로 전송을 하고 데이터까지 원만하게 전달이 됐어요. 이게 이제 석세스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펑션 가로 안에 보면은 데이터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뭔가라는 거죠. 데이터는. 얘는 뭐지? 자, 얘는 뭐냐면은요. 컨트롤에서 준 데이터입니다. 컨트롤러에서 자, 이게 자, 우리 뭐뭐뭐 세이브 좀 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쪽 주소로 이게 주소죠, 웹 주소죠.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면은 컨트롤에 당연히 세팅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받아서 컨트롤에서는 저장 처리를 미리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태워서 저장 처리를 하겠죠. 하고 최종적으로 저장이 됐다 안 됐다를 컨트롤러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어쨌든 간에 컨트롤러에서 저장 처리를 하고 나서 성공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한 것을 자 뭐죠? 실행을 해준 쪽으로 다시 리턴을 해줍니다. 리턴을 해주는데 이제 그거 리턴을 해준 값을 받으려면은 이게 지금 뭐예요? 매개 변수죠? 예, 여기 석세스의 매개 변수 형태로 예, 매개 변수로 자 뭐죠? 다시 얘기할게요. 음. 자, 석세스의 기능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펑션 가로 안에 설정되어 있는 매개 변수로 그 결과가 넘어와요. 자, 컨트롤러에서 건네주게 되면은 이 매개 변수로 데이터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에 대한 값이 예를 들어서 이래요. 컨트롤러에서 자, 리턴 값을 OK를 만약에 줬어요. OK를 줬어요. 자, 이거는 예, 긍정적인 말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OK라는 데이터가 값이 넘어왔으면 성공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관련된 메시지를 출력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화면에도 있지만 자, if문이 등장을 합니다. if 데이터 값이 이퀄 OK와 같다. 하면은 이거 컨트롤러에서 준 거예요. 자, 컨트롤러에서 OK라는 값을 확 던져줬어요. 던져줬다 라면은 이거는 저장에 성공을 했구나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럿으로 저장 완료. 자, 저장 완료라는 메시지를 출력시켜주고, 자, 그쵸? 얼럿창으로 출력을 시켜주고요. 네, 그 다음에는 자, 페이지 이동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location equal 자, 보드 리스트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류 에라죠? 에라는 에라죠? 저장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장이 실패했습니다라는 메시지만 출력시켜주면 돼요. 얼럿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요,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의 에라는 시스템 에라예요. 예, 만약에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전달이 됐어요. 자, 컨트롤러에 전송이 돼서, 그죠? 세이브.2로 전송이 돼서, 전송이 잘 됐습니다. 전송이 잘 됐는데, 알지 못하는 이유로, 예,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SQL을 잘못 썼다라든지, 이 화면에 대한 오류가 아니죠. SQL을 잘못 썼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만약에 저장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여기서의 에러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의 에러는 뭐냐면은 전송이 잘 됐나?
그리고 리턴 값이 전송이 됐다 안 됐다 또는 리턴 값이 제대로 넘어왔다 안 넘어왔다 이런 거 시스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형식을 갖추어서 데이터 전송을 했는데 리턴이라든지 전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든지 뭔가 하여튼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에러는 장애 발생을 얘기합니다. 자, 진짜 시스템적으로 장애 발생. 뭐 갑자기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원활하지 않았다라든지 뭐 이런 거 진짜 오류가 맞는 거고요. 저장 실패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데이터 전송이 제대로 됐고 비동기 전송 방식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도 컨트롤러에서도 예, 정확하게 뭔가가 실행이 됐어요. 하지만 OK라는 글자가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거는 에러로 가지 않아요. 그것도 석세스예요. 컨트롤러에서 뭔가 실행 처리를 다 했는데 다만 저장 처리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OK가 아니라 자 만약에 fail이라는 글자라든지 뭐 이런 단어를 예, 전송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에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석세스입니다. 자, 처리가 다 됐느냐 안 됐느냐. 자, 에러는 시스템 장애를 얘기해요.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스템 장애고요. 자, 여기서도 else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저장 실패를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이 비동기 전송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요, 화면 이동이 없습니다. 그냥 이 화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 뒤에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실패 시에는 예, 아무런 액션 없습니다. 그냥 실패했다라는 메시지만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됐어요. 자, 이거는 일단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세팅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액션 부분인데요. 자, 여기 폼을 보세요. 자, 여기서 혹시 지워도 될 것이 있는지. 자, 지금 비동기 전송 방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전송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실행이 된다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실제로 예, 전송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자, AJAX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포스트라고 되어 있고 또 URL도 설정이 되어 있고 자, 여기 세팅된 URL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부분이 필요가 없죠. 자, 폼의 메소드와 액션이 비동기 전송 방식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워도 돼요. 자, 하다못해 네임 값도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여기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아이디 값만 필요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냥 놔둬도 상관없죠. 상관없기는 하지만 없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쵸? 자, 여기 음.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샵이 의미하는 것들은 다 아이디 값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자, 이게 63번 라인이죠. 샵 frm이라는 거는 자, frm이라는 아이디 값을 지칭을 하는 거고 당연히 폼이어야 되고요. 자, 하여튼 이렇습니다. 자, 내용 여기는 다 작성을 했어요. 자, 저장이 됐다, 저장을 한다, 자, 이제 화면을 작성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차례는 이제 진짜 저장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서비스라든지 컨트롤러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화면은 끝난 거예요. 화면은 됐습니다. 혹시 추가 사항이라든지 뭔가 변경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으면은 또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일단 이렇게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작성됐나요? 그러면은 자 아직 우리 세이브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자 어디서 이 화면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죠. 자 저장 오류 발생, 그쵸? 오류 발생, 장애가 발생을 한 거죠. 내용 보셨죠? 예. 자 그리고 화면은 어때요? 화면 이동이 있나요? 화면 이동 안 했어요. 화면 그대로 있죠.
그렇죠. write save.do로 갔다가 다시 온 게 아니죠. 그냥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딱 띄워줬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어때요? 이 뒤에를 잘 봐야 돼요. 자, 콘솔 부분 딱 눌렀더니 오류 발생하면서 뒤에 뭔가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뒷단에 발생이 되는 건데 당연히 이 메시지 있죠. 우리 아직 안 만들었어요. 보드라이트 세이브.2는 없습니다.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자, 오류 메시지 자, 관련한 메시지가 나와서요. 자, 매핑 주소가 없다라고 메시지 나왔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내부적으로는 화면에서 세팅한 에러. 그쵸? 이 부분이 지금 실행이 된 거예요. 당연히 오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장이 됐다 안 됐다에 대한 에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 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안 만들었으니까 장애 발생한 거죠. 전송을 못했으니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이제 뒤에 부분 작성해야죠. 자, 화면은 됐어요. 화면은 됐고 자, 이제 서비스 또 컨트롤러 다 작성을 해서 뒤에 단 자, 어쨌든 뒤에 자바 부분이죠. 자바 부분을 다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은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 AJAX 코드를 작성을 한 거고 AJAX는 비동기 전송 방식을 뜻해요. 그래서 AJAX에서 원하는 형식대로 내용을 갖추게 되면은 전송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비동기 전송 방식으로. 자, 이제 우리 서비스라든지 자바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은 2번이에요. 프로그램 목록에 보시면은 여기 작성된 내용. 자, 보드라이트 세이브.do 이거 하려고 해요. 이거 하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 write save.do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컨트롤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만들고 do도 만들고 이거 다 만들어야 돼요. 자, 하나하나씩 하도록 하겠는데 자, 지금 한꺼번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은 피곤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좀 요거만 먼저 우선 만들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드 VO. 자, 보드 VO. 자, 컨트롤러는 지금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내용이요. 보드 VO 당연히 필요하죠. 서비스라든지, 자, 서비스, 그 다음에 SQL이라든지 다 VO가 필요해요. 자, 어쨌든 VO 지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패키지가 뭐예요? 필요한 패키지 main.service예요. 자, 그렇죠? main.service라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 클래스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만들어요. new 패키지. 자, main.service. 자, 그리고 자, VO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클래스예요. 모드 VO finish. 자, 게시판 관련한 내용으로 자, 이 내용은 채워져야 돼요. 자, 이 내용은 필수 요소는 얘네들이죠. 이 컬럼에 있는 이름들은 모두 변수 처리가 다 돼야 돼요. 자, 그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변수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일단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없지만 필요한 요소들이 앞으로 생겨날 거예요. 그것들도 다 모두 다 여기 세팅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보이는 부분부터 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unq private 인티저. 자, unq. 자, private string title. private string pass.
public, public, public string name, string content. 자, public string, 조회수는 인티저구나. public rdate string, rdate는 스트링이죠. rdate는 날짜죠. 자, 오라클 타입으로 타임 스탬프예요. 그쵸? 타임 스탬프는 글자 그대로 시간이 들어가는데 날짜도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날짜와 시간 들어가는 그 타입이 오라클에서 타임 스탬프. 자,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우리 자바에서도 날짜 데이트 타입이 있나? 데이트 타입이. 예, 그런 건 없죠. 예, 자바는 없어요. 예. 여기 하나는 위에 프라이빗을 했고요. 밑에 퍼블릭이라고 했는데, 자, 원래는 우리 학습을 할 때 프라이빗이라고 다 했죠. 프라이빗. 그리고 이제 보안 처리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돼서 프라이빗 처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정답이긴 해요. 좀 맞기는 한데, 예, 근데 사실은, 예, 그, 퍼블릭 처리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한 의미로 제가 이게 퍼블릭을 한번 이렇게 써본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을 처리했다라고 해서 이게 오류가 나거나 또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프라이빗 처리할 수 있고 예, 퍼블릭을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보안 문제 때문에 프라이빗을 하는 것뿐이지, 그렇죠? 프라이빗이 가장 접근 지정자 중에 가장 폐쇄적인 놈이죠. 폐쇄적인 지정자. 자, 접근 지정자가 아직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쓰세요. 접근 지정자. 접근 지정자죠? 접근 지정자는 캡슐화. 그죠? 캡슐화는 객체 지향 4대 요소 중에 하나죠. 캡슐화. 그쵸? 접근 지정자. 어쨌건, 자, 이렇게 작성을 했고, 자, 지금 이 몇 가지예요? 7가지 요소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그 변수들이에요. 그리고, 자, 이제 getset 처리를 하겠습니다. getset 처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getset 메소드 처리를 하단에 해야 돼요. 자, 하겠습니다. 자, 빈 화면의 밑에죠? 밑에 부분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메뉴들 중에 소스. 자, 그리고 중간 약간 밑에 제너레이트 게터센 세터센. 자, 변수들이 쭉 나열되는데 전체 선택을 하고 제너레이트 눌러주시면 돼요. getset 메소드 처리 여기 밑으로 떨어져 버렸네. 위로 올려 놓고. 자, 뭐 굳이 이거 안 적어도 되죠? 예, 주석. 자, 어쨌든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을 해서 getset 메소드 처리를 했습니다. getset 메소드 처리에 관련한 내용은 왜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거는 전에 우리 설명 많이 했죠. 자바 시간에 설명 안 하도록 하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끝. 자, VO는 나중에 추가 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때 또 뭔가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얘네들은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필수 요소만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